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시장 보면서 탁 막히셨나요?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감동에 울컥했습니다. 아니, 어제장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나왔던 장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기사 예상합니다. 더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주역은 테슬라의 급등세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자율주행도 오늘 탄력을 받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맞습니다. 2차 전지 가니까 웬걸 또 반도체 종목들은 쉬어서 맞습니다. 아쉬움 남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주인공 HLB 그룹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HLB 지금 다시 한번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급등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시기적으로도 그렇죠. 하반기로 넘어왔고 거기다가 잘 가던 종목들이 갑자기 주춤거리고 네. 안 가던 종목들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뭔가 이제 변화의 물결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대로 보유해도 괜찮을까 의문이 드시면요. 바로 랭킹쇼에서 진단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갖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또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니까요. 많은 전화벨 울려주시고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 와주셨나요? 자, 수리님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절파고TV님, 우와, 창호행님 어깨 넓으심 하셨는데 오늘 그렇게 보이나요? 네. 평소보다 다를 게 없는데 특별히? 오히려 자켓을 입었을 때 더 넓어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넓어 보이시고 그래요? 지금 짐승남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찢어주는 퍼포먼스 가짜로라도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안 돼. 마이크 떨어질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아니, 창호행님 좀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병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시간만큼은 좀 시원하게 입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동맘님 맞습니다. 2차 차츰차츰 올라가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오징어 땅콩 핫스파이시마님께서 우리 윤디 앵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군요. 옷 찢으시면 짐승남이 가능할 듯요 하셨는데 지금 바로 찍고 싶습니다만 장비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사실 이 옷도 원래 딱 달라붙는 스타일로 입으려고 산 게 아닌데 최근에 주문했거든요. 그래요? 인터넷으로 주문했더니 입어보니까 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잘 보이나요? 이게? 오, 지금 근육이. 그래요? 네. 겸손한 척, 대충 보이는 척. 자, 그리고 은숙 김님 두 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병혜님 멋지셔요. 네. 노대민님께서는 앵커님 머리 핀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핀 얘기 하니까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말티즈 같다고. 말티즈 같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듣기 전까지 몰랐는데 사실 그 말티즈 키우시는 분들 저희 갑자기 왜 출렁출렁거릴까요? 말티즈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 핀 꽂는 경우 많잖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네. 아까 전에 포동방님께서 앵커님 두 분도 크스닥이 오르니까 같이 네. 기분이 좋은가 봐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어제 제가 진짜 기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아니 어제 저희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네. 낙폭이 계속 커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웃음을 아무리 지으면서 저희가 좀 에너지를 드리고 싶어도 저희조차 기분이 좀 다운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어제 채팅창 분위기 기억나시죠? 맞아요. 전부 이거 진짜 못해 먹겠다, 네. 힘들다 이런 이야기로 도배가 돼 있었는데 그나마 더 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맞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년을 그리다님 영풍에 대한 종목 진단 올려주셨고요. 행복주식님은 오늘 날씨가 덥다는 이야기. 사실 장마 소식 비가 계속 내린다고 했는데 그쵸. 이상하게 오늘 비는 안 내리고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더운 것보다 비가 조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셔요. 사실 날씨에 대한 의견들은 많이 좀 다를 것 네.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금상첨화님 인사 주셨고요. 절파고TV님, 저는 살 때문에 붓고 창호행은 근육 때문에 붓고. 어깨 얘기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근육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저도 지방이 점점 붓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얘기는 뭔가 안티 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정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랭킹쇼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다뤄볼지 키워드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고령? 자, 고령이라는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요 근래 이 고령자의 면허갱신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쵸. 그래서 논란이 좀 점화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는 뭐 심각하게 들어갈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가볍게 접근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키워드만 고령으로 딱 잡아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통계청에 직접 들어가서 전국 시군구의 고령 인구 비율을 알아봤거든요. 오. 자, 그러면 당연히 가장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어딜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동네는 어딜까요? 라는 겁니다. 자, 젊은 동네, 그러니까 시, 군, 구별로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동네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이 어떤 곳이 있습니까?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 예. 수원시 영통구 보이고요. 저는 왠지 1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젊은 특히 공무원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 밑에 울산도 있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와 화성시. 영통 비슷한 지역에도 있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골고루 좀 포진되어 있는 그러게요. 모습이죠. 위에 지방부터 그리고 세종 그리고 아래 네. 울산까지도 과연 가장 젊은 동네가 어딜까요? 아마 이거 맞히기 쉽지는 않아 네. 보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도 이따가 잠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인구 비율을 이따 실제로 숫자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과 고령 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그 얘기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고요. 여러분은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저희가 투표창을 띄워드릴 테니까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 봐보니까요. 네. 세종? 새동네 아닌가?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세종이 그래서 약간 젊은 느낌이 그런 나요. 느낌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아기돼지님께서는 울산 북구를 오.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포동말님은 경기도 화성일 화성. 겁니다. 정말 실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견 종합해서 조금 있다가 5위부터 하나씩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 모시고 첫 번째 종목부터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신청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찌감치 남겨주신 분이 계시죠? 인사도 거의 가장 먼저 주셨는데. 어제 질문 남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시간 다 돼가지고 못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자, 이 당사자 주인공은요. 네. 이응님이십니다. 이 종목은 HMM 해운주 대표주로 잡아오셨습니다. 해운에 대한 관심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었죠. 네. 뭐 홍해 사태 때문에 우림지수 계속 오른다고 그쵸. 하니까요. 해운주들 관심도가 높아지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HMM의 경우에는요. 매수가 18,010원.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요. 65%입니다. 우와. 언제 이렇게 비중을 많이 담으셨을까요? 그러게요. 종목 상담 신청해요라고 심플하게 보내주셨는데 한 종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마 부담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주가는 그래도 다행히 네. 올라갑니다. 2650원으로 2만 원을 뚫어냈죠. 자, 점점 전 고점 부근으로 다가서고 있는 HMM인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그래. 비중도 많은데 수익 챙겼으니 나오자 이런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지금 팔아? 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 정확한 의견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HMM입니다. 해운주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대로 더 끌고 가볼까요? 네, 지금 현재 보유, 고요. 이제 랠리 중이기 때문에 파시면 안 되고, 뭐 손절가 이익 나올 탈출 시점만 잘 보시고 목표가도 정해드리겠습니다. 좀 해운주 중에 이렇게 수익 난 상태에서 10% 수익 난 상태에서 비중도 높고, 사실 뭐 이분은 전문가한테 안 물어봐도 지금 생각대로 그냥 혼자 하셔도 밀고 나가도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다수 초보자나 돈을 못 버신 분들은 한 10% 정도, 5% 이렇게 10% 사서 수익이 나서 10% 나오고 이렇게 나면 그런데 65% 정도를 비중을 샀다는 것은 집중 투자를 했고 잘한다는 거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매수 시점도 아주 좋습니다. 랠리 하는 시점에 바로 샀기 때문에 좋은 상태고 그리고 업황 분석도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해드릴 건 없는데 목표가를 이제
물어봤으면 좋지만 일단 제가 목표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HM은 과거의 현대상선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HMM은 이렇게 편남을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 먼저 컨테이너선 우리가 컨테이너 물건 안에 적치하고 실은 컨테이너선을 한 80, 컨테이너선 매출 한 80% 정도 되고요. 나머지 벌크선이 15%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선은 안에 상품을 이렇게 안에 실어 나르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올라가냐면 홍해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진이 아주 좋은 상태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좀 오랜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홍해 사태가 쉽게 해결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에 HMM이 5만 원대 간 적이 있었죠. 2020년, 20년대. 그래서 제가 그때 코로나 시대 때, 그때 마진이 아주 좋았습니다. 운임이 급등해서 없어서, 컨테이너는 없어서 못했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4, 5만 원 반드시 팔아야 된다. 숱하게 저는 매도 의혹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올해는 이렇게 보시니까, 3월입니다. 3월에, 영업이익률을 보면 수익성에, 17.5고, 에비타 마진율이 26%예요. 그러면, 아주 수익성이 좋은 거죠. 평상시에,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았고요. 3%, 2%대에서 그 전에 20년도 좋을 때 14.7, 그거보다 현재 좋은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온다는 거죠. 그럼 실적 시전에는 가지고 있으면 그거 보고 그때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올해 컨센서스에 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 10조죠. 정도 10조고 영업이익 2조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2조니까 한 10% 정도 마진되는데 20% 정도 되죠. 근데 내년에는 매출이 좀 주는 상태에서 11% 줄고 영업이익 급락해서 51% 줄어요. 작년에는 마진율이 얼마 안 됐으니까 운임도 낮고 그래서 지금 물당량 크게 늘어서 그런 건 아니, 경기 아주 좋아서 물당 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홍해 관련된 이제 잘 못 실어나르니까 그래서 운임이 너무 비싸진 거죠. 그래서 8조 4천억에서 5,800억 이익이 못 나온 거죠. 그 전에 9조 이렇게 운임이 비쌀 때는 그럼 7조 이익에 여기 거의 18조 매출을 냈는데 거의 10조를 이익 냈어요. 엄청나게 낸 거죠. 계속 652% 성과되니까 그러면 그 전에 23년도 전에 주식을 팔아야 된 거죠. 급락하니까. 자, 그러면 이에 마찬가지로 정상화되면 홍해가 정상화되면 당연히 빠질 거잖아요. 마진이 평상시에 돌아갑니다. 상선은 근대선 평상시에는 돈이 별로 안 됩니다. 마진 작게 특별한 어떤 운행에 차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2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올해 예상되니까 그럼 2조니까 영업이익 PER 10배를 보면 20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내년에 10배로 보면 10조가 나와야 돼. 지금 14조 5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면 지금 한 14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내년에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까지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지, 주식은. 그래서 올해 고점에서 반드시 팔고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봉 차트는 가고 있는데, 매물대 최근에 매물을 잘 못 뚫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지금 뚫고 가기 때문에 랠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세가 가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마 요 18,000원에 진입했으니까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셨고, 그것도 비중도 집중 샀기 때문에, 보시면, 일봉 차트도 보면, 거래가 엄청나게 폭발했죠. 이 거래가 폭발한 이후에, 바닥에서 탈피하는 거래가 많이 나온 이후에, 그 거래가 많이 나온 그걸 깨면 안 되는 거죠. 요 거래 실렸는데 이 저점을 이렇게 내려가면, 깨면 내려가면 저점을 붕괴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려놨고, 지금 운임요금 상승 중이라서, 지금은, 2주 동안, 지금 박스 상단에 가고 있어서 가일건 들어갔지만 추세가 강화됩니다. 자, 추세가 강화되니까 지금 14조 5천이니까 20조 정도 10배만 보면 20조니까 한 30% 상승 여력 있잖아요. 그러면 30% 26,000원이에요. 그럼 기술적 차트도 같이 보겠으면 26,000원 될지. 지금 현재는 여기인데 그 다음에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33,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3만원대 가면, 지금보다 혹시 보니까 한 20조 정도 넘어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올 때 잘 나오면 그때 이걸 실현하시고,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 27,000원 드리고요. 27,000원입니다. 27,000원이고, 그 다음에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가다가 또 못 파시면 안 되니까. 손절가는 현재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19,000원입니다. 그래서 손절가 19,000원 드리고, 목표가 27,000원,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HMM, 이응님께서 오늘 칭찬 제대로 받으셨는데요. 네. 매수도 잘 하신 것 같고요. 2만 원에 지금 뚫어냈죠. 27,0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을 더 크게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많이 담으셨는데, 아주 잘하신 선택이 된 게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응님, 아무쪼록 이 접근 방식 참고하시고 수익을 아주 크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 덤덤하세요. 아주 심플하게 그쵸? 전문가님 상담 감사요. 로봇 같습니다. 차고 윤디에커님 상담 채택 감사 하면서 그래요. 아마 그래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네. 들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부럽습니다.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수리님 부럽습니다부터 사피엔 반도체 지금 종목 진단 신청, 그리고 미샤님의 동진 세미캠, 코끼리님의 TEMC 확실히 반도체 종목들 진단 요청이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2차 전지 반등세가 확실하고 그쵸. 거기에다가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종목들 많죠. 특히 반도체가 잘 갔던 종목들은 아주 잘 가면서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맞습니다.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40%, 50%씩 떨어진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네. 자,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반등 언제 나오나 내 종목 이대로 괜찮은 건가 이런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반도체 하나 봐드릴게요. 좋아요. 유튜브에서 해피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나페스 살펴보도록 할 텐데 31,500원 50% 비중 들고 계세요. 와, 비중 이것도 왜 이렇게 많죠? 맞습니다. 오. 근데 이게 지금 저기 보면 최고점 35,000원 부분 보이시잖아요. 얼마 전에 급등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윗꼬리를 빼면 31,000원 구간대. 그래서 지금 한참 올라가실 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엔비디아의 호환성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꾸준히 급등을 하다가 지금 7거래일째 밀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끝도 없이 계속 내리기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올려주신 게 이거 왜 이렇게 내리기만 하죠? 회사에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죠?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셔서 저도 막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네. 그런데 뭐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도 나쁘지 않고 회사의 재무 상태도 뭐 탄탄하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문제일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우리가 반도체 주식을 사면, 초보자들은 좀 최고의 1등 주주를 사든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관련된 주다, 테스트 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엔비디아 관련된 우리나라 잘 가는 그 대형주도 하이닉스도 있고 그러면, 아니면 엔비디아를 사면 되는 건데, 계속 어디 소형주를 매출 1,000억도 안 나온 조그만 회사가 앞으로 하면 테마처럼 뜨니까 이걸로 돈이 될 것 같은데, 초보자들은 절대, 고수들한테 다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 내용을 분석을 잘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아나페스라는 것은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 T콘, 타이밍 컨트롤러를 이제 하는 칩이고요. 그 다음에 T콘, 이 타이밍 컨트롤러의 인베디드 드라이버 칩, IC 칩인데, 그러면 이게 그걸 하는 이렇게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그럼 여기 IT가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좋을 때는 좋지만 그것이 아주 나쁠 때 나빠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주식은 기존에 21년도에 그 좋을 때도 반도체가 잘 실적이 나올 때도 별로 못 냈어요. 이익은 흑자 전환하고 그전 적자였는데 20년도. 근데 매출이 52% 줄었고요. 21년 또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매출이 좀 늘고 있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하고 올해도 1분기 매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늡니다. 이렇게. 매출이 막 100% 작년에 늘어요. 그러면 새로 이제 그전에 1,000억 이하 하던 기업이 매출 1,000억대로 가고 있으니까 확실히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 나아지고 이제 올해 1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고 내년에 한 400억 내외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 올해 100억이 나오면 시가총액이 지금 3,000억인데요. 고가를 보면 35,000원을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이미
4,500억 정도 갔으니까, 내년 영업이익의 10배 초반을 이미 시연한 거예요. 이게 아직 좀 소형사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매출도 불투명합니다. 예측하더라도. 그래서 이미 내년의 이익을 주가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 팔가서 급락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테마주처럼 움직인 거죠. 그러면 보시면 이것도 50% 가지고 아까 HMM 사시면 65% 사도 제가 잘했다 그러잖아요. 잘 알고 자신 있으면 100%고 뭐고 사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초보자가 모르니까 시세를 보고 있다가 매수 시점 정확히 이 종목을 사고 싶으면 길게 보더라도 주봉상 보더라도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등락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뭐 몇 주가 또 폭락하고 등락이 심해요. 소형주라서. 그러면 폭락했을 때 사놓고 있으면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첫날 모르려면 둘째 날에도 사면 2만 원대 초반에 사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31,000원에 사셨어요. 3만 원 여기 사신 거죠. 그럼 아마 매도가에서 사신 거예요. 보시에요. 35,000 갔다가 이 손절가입니다. 제가 보는 기법의 수익 모델 기법의 손절가는 보유 금지선이 어디냐 하면 29,000원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엄청난 거래를 이 소나기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작전이라고 좀 표현은 그렇지만 소나기 작전처럼 소나기 확 뿌리고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잖아요. 3만 원에서 35,000원 막 올리다가 팔면서 올라가면서도 막 시세를 내서 적은 돈 하고 다시 팔아먹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때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1,000원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 박스권 여기 거래가 많이 실린데 이 몸통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몸통을 벗어났으니까 여기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손절이 얼마예요? 29,000원 3만원이야. 손절해야 되는데 31,500원 사서 31,500원 샀으면 3만원이라 손절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니까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럼 이제는 손실 이렇게 났으면 이거 전문가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회사가 나빠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시세라는 건 회사가 좋아지니까 미리 사람들 다 아는데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료가 조금 뭐 나오면 확 뛰어가지고 팔아먹는 거죠. 밑에 사서. 판판이 거기 다 당하잖아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대다수 지금 3월 달에도 계속 제가 대다수 몇 개 빼고 팔려고 그랬는데 이미 봄부터 빠져가 30%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는 소형주를 잘하지 말고 모르면 반도체 사 엔비디아 사시라. 요즘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해외 거래 신청하고 저 통합증거 딱 하면 두 번만 딱딱 누르면 그냥 오전에 아침에도 사도 되고 저녁에 사도 되고 아무 때나 사면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인터넷도 못해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엔비디아 사든지 하면 돈이 되는데 이걸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이 내렸으니까 반전할 때까지 실적 나올 때 아마 실적 2분기도 괜찮게 나올 걸 보여서 그럼 반전할 때 매물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29,500원 29,500원 2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보시겠습니다. 27,000원. 그래서 27,000원과 29,000원 설정해 놓고 비중이 워낙 50%니까 27,000원대 가서 목감 원봉이 나오면 절반 팔고 나머지 29,500원 가면 전략 매도 하시고 앞으로는 소형주 하고 싶으면 첫날 하셔야 돼. 시세 나는 첫날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보시면 막 19%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다 할 수 있는데 계속 보다가 안 사가 내려오면 사야지. 거기다 결국은 위에서 여기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게 투자 심리예요. 대중 투자 심리. 다음번은 절대 이렇게 당하지 마시고 이번에 만명교사 삼고 반등시 팔고 나오시고요. 지금은 뭐 손절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총이 좀 작은 기업이죠. 그런 만큼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소나기 전법이라고 해서 네. 거래량을 강하게 싣고 있는 종목이고 상승 추세에 거의 끝물에서 거래량이 확 터지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로 27,000원, 2차 목표가 29,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반드시 좀 체크하시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종목 진단 두 가지를 도와드렸고
올렸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오늘은 고령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네. 반대로 오히려 젊은 동네가 어딜까요? 이런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전국 시, 군, 구를 주제로 오늘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서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장 젊은 동네 탑5 중에서 5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위 공개해 주시죠. 공개해 주시죠. 자, 5위는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였습니다. 오. 11.3% 전체 인구 중에 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1.3%라는 거죠. 자, 그런데 11.3%가 이거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감이 잘 안 오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두로 가장 반대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시군구를 말씀드릴게요. 전국에서 가장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요. 네. 경상북도 의성군입니다. 거기 고령 인구 비율이요. 46.4%입니다. 오, 마늘 나오는 데죠, 의성. 그렇겠죠. 네. 자, 여러분 다 보세요. 1등이 46%, 그리고 2등이 45.9% 대구 군위군이고요. 44.9% 전라남도 고흥군, 경상남도 합천군이 44.5%, 경상북도 청도군이 43%입니다.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고령 기후 비율이 40% 넘는 곳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의 11.1%, 3% 저거 진짜 낮은 비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종보다도 더 젊은 곳이 4군데나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4위는 어딜까요? 4위 한번 추측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일단 종목 이야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양대지수 오늘장 0.4%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일선 계속 지탱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박스권의 하단이죠. 오늘 검색되고 있는 누적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 오늘 HLB가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 있고, 아까 12시 구간에 들어갔다가 약간 풀렸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지금 1시 구간에 여전히 상한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6,800원 선. 최근에 그 7만 원 선 한 차례 회복하고 나서 12 발행으로 또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갑니다. 76,800원. 이 시각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요. HLB가 간암 신약의 허가 심사 재개를 위한 미국 FDA 미팅을 마친 가운데 신약 승인의 여부 결론 언제쯤 나올 것인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 보완 서류가 필요치 않았던 만큼 이제 중국 파트너사가 언제 서류를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 신약의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HLB 그룹주 가운데 일부 종목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2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 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가 소폭의 상승과 또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약보합, 강보합 기록하고 있는데요. 81,800원 수준에서 주가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이런 반도체 삼성전자보다도 배터리와 제약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에코프로가 현재 5.67%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저점을 아슬아슬하게 잘 지켜냈다가 오늘장의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95,000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장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왔었는데 17% 장중 고점 기록하고 나서 현재는 8%가량의 오름세를 기록하며 10만 100원, 10만 2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밤사이 테슬라가 2분기 차량 인도량 예상보다 웃도는 수치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 10%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배터리주들 최근에 부진했었죠. 그런데 낙폭과대 매력과 이런 테슬라발 전기차 업황에 대한 기대감, 살아나는 움직임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오늘 우리 장에서 배터리주의 상승 윗꼬리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동참했다는 점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하스가 이 시각 현재 주가가 26%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만 200원, 2만 150원 선을 오가고 있는데요. 인공치아 소재를 만드는 하스라는 기업입니다. 공모가가 높게 설정이 됐었어요. 희망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16,000원 선에 설정이 됐었고 장중에 70%까지 오름세를 보였다가 이 시각에 26%까지 상승을 둔화시키면서 그래도 공모가 위에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2만 원 선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연일 상승하고 있죠. 이 시각 10% 넘게까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연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삼천당 제약, 그 비만 치료제,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죠. 나흘 연속 상승세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 그 비만 치료제 경구용뿐만 아니라 또 알리아 고용량 바이오 시밀러까지 해서 이 두 가지 아이템의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삼천당 제약의 점프업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앞서서 자사주 50만 주 처분해서 600억 원, 한 61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었다라는 소식도 좀 화제가 됐었고요.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 매출 같은 경우는 회사 측에서는 2026년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HLB 제약이 상한가 들어가 있죠. HLB 그룹주 가운데 HLB와 HLB 제약이 상한가 들어가 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장중에 29.91%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상한가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상한가에서 좀 풀려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두 가지 종목 HLB 그룹주에서 상 들어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4%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전기차 업황 바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가 6%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와 살벌한 음봉이 떨어지고 있네요. 장중에 21%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상승 탄력을 좀 크게 반납하고 있어서요. 음봉의 길이가 좀 길게 나오고 있는데 신작이죠. 루트 슈터라는 쪽의 분야의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글로벌 시장 출시했습니다. 어제 출시를 했는데 출시 첫날에 접속자가 22만 명 기록이 되면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탄력은 크게 둔화시키면서 게임주 참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라이콤의 주가가 6%, 현재 7% 플러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 중에는 20% 가까이까지 오르면서 다시 신고가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신고가는 아닐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으로 라이콤인데 중국의 FSD 테스트 테슬라에서 승인 받았다라는 소식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했었는데요. 테슬라 효과로 이 종목도 오늘장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죠. 이 시각에는 4% 가까운 상승으로 3.95% 플러스 기록하며 19만 원 선은 내줬네요. 18만 9,6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3% 플러스 나타내고 있는데요. 21,100원 선의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최종 양산 승인을 받아서 이 하이엔드 동박을 납품한다는 이슈, 이에 따라서 좀 올랐다가 전 거래일에는 하락했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주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LNF가 9.45%, 9.58%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5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 29.3% 플러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가까운 이 HLB 그룹주들 검색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세명전기가 6%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전력기기 관련주도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블루엠텍 이 종목은 소폭의 플러스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만치료제 관련주입니다. SK하이닉스가 0.65%, 0.8%가량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23만 4천 원대 주가 나타내주고 있고 한국 BNC도 역시 비만치료제 관련주 다시 한번 12%까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룡산업도 이 시각 강보합 기록하면서 음봉의 아쉬움 남기고 있고요. 한중 NCS 같은 경우에 24%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시청역 인근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지난 1일에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 문제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급발진 관련해서 급발진 상황에서도 브레이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를 갖고 있는 한중 NCS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많은 투자자분들 지금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HLB 그룹주 추가 상승 여력 어디까지일까요? 네, 역시 오늘장 가장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은 네. HLB 그룹주들입니다. 상한가 들어가고 지금 뭐 그룹주들 전체로 난리가 나 있는 모습인데요. 그쵸. 한 차례 충격파를 크게 받았다가 이제 또 점점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려야 되겠죠. 전문가님, HLB 그룹주 오늘 급등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 얼마나 열어놓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신약은 아직 허가가 100%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신청해서 특별한 문제 없이 허가 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정확한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간암 1차 치료제가 허가 나서 이제 뭐 처방 목록에 들어가고 그렇다고 가장 좋은 이제 시나리오를 쓴다면 그렇게 하고 하면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40만 원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HLB가, 제가 아주 잘 아는 종목인데, 제가 21년도 저도 샀습니다. 700원 정도 좀 밑에 샀는데, 저는 5배 먹고 나와가지고, 이게 200배 올랐거든요. 저점에서 300배 올랐는데, 제가 하고도 100배가 갔었는데, 한 10년을 들고 있었으면,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근데, 그래서 확실히, 잘하는 회사, 제약회사, 잘하는 회사에, 세계 최고의 신약 개발자가 있으니까, 그럼 그것만 보고 적은 돈으로 넣고 있어도, 내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핵심적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주식 중에, 1000배 이렇게, 액면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액면가 이런 저가 대비 1000배 이상 간 것은, 몇십 년 동안 간 것은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80원, 69원에서 1400배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배 간 게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게 1000배씩 가능한데, 미국의 반도체나 뭐 어떤 완전 혁명을 일으키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마존처럼 이렇게 뭔가 물류 혁명이나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는 주식들은 1000배를 갑니다. 장기적으로. 저가 대비해서 그 역사적 저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00배가 가고, 그 다음에는 그냥 기계주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경기 민감 관련된 주식은 1000배를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30년 주가의 역사상 보더라 저가 대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1000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개 가능성이 있는 게 신약 개발에서 성공하는 기업들, 항암, 특히 3대 암, 당뇨라든지 암이라든지 3대 시장의 비만 시장, 이 3개 중에 신약 성공에 진짜 치료를 받고 암을 정복하는, 간암을 정복하는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1000배가 나와야 되거든요. 다른 업종에 나온 게 아니라 반도체에서는 1000배가 나올 수, 반도체 말이죠. 뭐 2차전지 아무리 배터리 잘해도 그렇게 못 나오고요. 그래서 그게 HLB가 아닐까. 최고의 좋은 시나리오를 썼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만 원 정도입니다. 1000배가. 이게 421원 HLB가, 지금 상한가 30만 원 사이인데 421원의 최저가입니다. 사상 저가가. 제가 2011년도 저는 2011년 들어가고 회원들은, 여기서, 들어갔는데 만 주씩 제가 1,800만 원 사줬는데 전부 다. 그래서 10만 원, 그때 1,800, 액분 전 1,800원이었으니까 사주고 10만 원 무조건 간다. 삼상이 들어가면 실제로 20만 원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왔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가 뭐 2011년부터 신약 시대가 신약 산업의 사이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2010년도 10년이, 임상이 10년이 하나의 사이클이니, 그거면 7, 8년째 팔면 되거든요, 주식을. 사이클의 마지막 2, 3년 전에 주가 선반영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18년도 고점이나 아니면 19년도 여기서 고점 나온 거야, 그죠? 코로나 때도 간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18년, 19년 고점,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치료제가, 간암 치료제가 이제, 현실화 되는 거죠, 상품화. 그게 된다면, 요게 300배거든요, 12만 원대가. 그럼 그 다음에, 100배, 뭐 300배 나온 반도체처럼 100배, 300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1000배가 갑니다. 그래서 14만 원 이렇게 돌파한다면 팔아먹지 말고, 한 40만 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40만 원 가봤자 시가총액 얼마 안 됩니다. 50조 내외예요. 그러면, 이 새로운 역사를, 저는 암을 정복한 역사를 우리나라 HLB 시작하는데, 미국의 자회사도 있고, 항세에서 같이 해서. 그래서, 그 정도의 꿈을, 이루는 이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 보이고요. 기술적으로 잠깐 봐드리면, 지금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상한가가 뭐 99,000원 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기술적 지난번 빠진 단가가 여기저거든요. 여기를 그냥, 지금은
오늘 상가 간 것은, 쌓인 것은 신약에 FDA 허가가 된다고 보고 이제 간 거죠. 특별한 뭐 문제점, 1차에 비해서 문제점 없었으니까. 그럼 여기 가서 흔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일단은, 여기 보시면 87,000원, 단기적으로는 87,000원, 내일 이상 가서 87,000원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근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뭐 목표가 그렇고 손절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손절가 7만 원 정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시나리오, 좋은 시나리오만 말씀드렸는데 나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본인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화제를 보고 있는 HLB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특히 HLB 집중을 해봤는데요. 네. 와,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장기로 아주 멀리 봤을 때 40에 대한 이야기가 와.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아기돼지님은 이런 얘기도 해주시네요. HLB 주주들 100만 원을 보던데요. 와, 이거 진짜 100만 원까지 몇 배가 남은 겁니까? 어쨌든 지금 당장은 7만 원대에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멀리 보는 것도 좋지만 단기간에 오늘 또 급등이 나온 종목이니만큼 지금 짧게 보면서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신중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에 HLB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 지금 상장된 계열사가 왜 이렇게 많은 종목인지 이번에 또 한 번 알게 됐다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일단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관계로 종목 진단을 하나 바로 이어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핵심적인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유튜브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인데요. 카페24 보겠습니다. 37,000원에 15%. 그런데 카페24 아시죠? 얼마 전에 이거 만원대 중반대에서 4만원대까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고점 찍고 조금 내려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카페24 시간 관계로 핵심 포인트 위주로 딱딱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를 보고 계시는데 괜찮습니까? 장기 투자 금지고요. 일단 IT 인터넷 기업은 장기 투자가 아니고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45,000이니까 목표가 근처 갔습니다. 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뭐냐 장기 투자하고 싶어도 일단 단가가 너무 높아요. 37,000원. 밑에서 사신 분은 가능하겠지만 만원대 여기서 사서 장기란 것은 물리 손절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와, 정말 깔끔합니다. 심플하게 네. 핵심적인 결론만 딱 짚어서 내려주셨습니다. 네. 단가가 좀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카페24의 경우에는 매도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페24까지 해서 오늘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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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종목 진단 여러 개 도와드렸는데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또 다음 전문가 모셔야 되거든요. 잠깐 그 전에 채팅창을 잠깐 읽어보고 네. 그리고 오늘 4위 주제까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팅창 볼까요? 단디하자님 오랜만에 전략 매도 나왔네요 하면서 어이구. 그리고 HLB 아주 멀리 봤을 때 주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판단을 신중하게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전문가 모시러 가기 전에 요거 오늘의 퀴즈 주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5위가 세종특별자치시였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동네입니다. 자, 그러면 세종보다 조금 더 젊은, 그러니까 고령인구 비율이 조금 더 낮은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어딘지 한번 띄워주시죠. 자, 4위는요? 네, 울산광역시 북구였습니다. 아까 전에 채팅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됐던 게 맞아요. 세종이랑 울산이었죠? 네. 바로 이 순서로 전개가 되고 있네요. 자, 울산광역시 북구가 11.1% 고령인구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4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령인구가 높은 비율과 낮은 지역의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는 그러게요. 점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3위부터 또 맞춰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남아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경기도 화성과 수원이 네. 기다리고 있고요. 충남, 천안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끝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전문가 모시러 가볼까요? 네, 다음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하러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 찾아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가볼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잠깐 좀 찾아볼까요? 네. 자, 일단 지금 단디하자님 오랜만에 전략미도 아까 읽었던 거군요. 그리고 종민님 젊은 동네가 있음 하셨는데 있어요. 확실히 어린 동네가 있습니다. 이 네. 5가지 동네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동네는 거의 50%에 가깝고요. 낮은 비율을 갖고 있는 동네는 이렇게 10% 초반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갭 차이가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슛돌이님 모셨군요. 경기도 화성을 이렇게 딱 집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쯤에서?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금상첨화님의 종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 한번 봐볼게요. 18,000원, 비중은 5%신데, 단기와 중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차트 보세요. 네. 2월 달부터 이 종목 꾸준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누가 그려놓은 거 아닌가요?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차라리 한 네. 번에 급락하는 게 낫지. 맞아요. 이렇게 찔끔찔끔 내려오면 대응도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이 찔끔찔끔 내려오면 이거 뭐 괜찮은가 싶다가도 나중에 맞아. 펼쳐봤더니 이게 뭐야? 그렇죠.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정말 것 같아요.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 네.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랑비 수준이 아니에요.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18,000원 구간이면 와 지금 손실도 많이 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건 비중이 5%다라는 점인데 단기랑 중기로 볼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고영 같은 경우에 올해 초에 올랐다가 다시 그 주가를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올라갈 때는 사실은 그 올라간 이유 중에 기대감 중에 많은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의료 뇌수술용 로봇이 올해 상반기 때 FDA 승인이 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기대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원래 하고 있던 일이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니까 검사 부분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그 어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그 불안감들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시장에서 일단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 그러면은 뇌수술용 로봇이 진출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적어도 뭐 한 상반기 중에는 좀 뭔가 결과가 나올 줄 알았더니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계속 안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고 지금은 이제 뭐 리포트들을 봐도 내년에 가시화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올해는 힘들 것 같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결국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계속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새로운 어떤 뉴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주가가 반등하기는 좀 힘들 것 같죠. 여기에 대한 이제 뉴스들이 또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가능성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은 뭐 회사 측에서 지금 FDA와 뭐 얘기를 하고 있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한동안 주가는 좀 부진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빠질 거냐 그러면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주가는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빠지더라도 뭐 1,500원 정도, 1,600원 정도 뭐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5%시기 때문에 일단 물량 부담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가령 이제 그 로봇과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뭐 2만 원 가는 건 또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5%만 가지고 기다려 보시다가 이쪽에 로봇과 관련된 뇌수술용 의료 로봇과 관련된 새로운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요런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요런 양봉이 이렇게 거래량 붙으면서 터지는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한 5%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때는 또 뭐 한 22,000원까지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종목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림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이 회사 리포트를 그 전부터 쭉 한번 추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뇌수술용 의료용 로봇이 정말로 그러면은 미국에 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뉘앙스와 부정적인 뉘앙스를 봤을 적에 대부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시기가
아직까지 기대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보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가시화될 때 5% 정도 더 비중을 좀 확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갖고 계신 비중으로만 그대로 홀딩하시기를 의견 주셨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점이 1,600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만큼은 지지를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2,000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대로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채팅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채팅창에 이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미국 미셸? 대선과 관련해서 미셸 오바마가 네. 등판을 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가 슬슬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돌아갈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사실 뭐 시기가 많이 남은 것 같지도 맞아요. 않은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도 올라오네요. 진희님의 동진 세미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최근에 그래요 하나기술. 걱정 많았던 황가차님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황가차님? 이거 닉네임이 황신의 가족 차. 무슨 말이죠? 황가차님. 이거 닉네임이 독특해서. 으라차차 이런 느낌의 차. 그런 으라차차 네.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혹시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기술 그런데 비중 5% 5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걱정도 좀 많이 되실 것 같고. 자, 아무쪼록 그러면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을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 좀 뜸해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초반만 해도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쏟아졌었거든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30분 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청 계속 받겠습니다. 전화로도 0232-5200이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황가차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자전거 선수 포가차 포가차? 플러스 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 지금 자전거 타는 모습이군요. 오. 자전거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손 팀장님은 갑자기 이 와중에 오셔가지고 도망차. 안 도망칠래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요. 닉네임 이분도 독특한데요. 꼰대 친구 백수입니다. 꼰대 친구인데 꼰대가 백수. 있고 그 친구는 백수인가요? 너무 안 어울려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은요. 아주 뭐 유명한 종목이죠. 구 레고캠바이오, 현 리가캠바이오. 리가캠바이오. 살짝 이름이 바뀐 종목인데요. 73,300원에 15%입니다. 자, 이 정도 매수 가격이면 사실 지금 현재 가격과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네, 딱 300원 차이 나네요. 그리고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 꽤 오래 옆으로 네. 행보 중입니다. 자, 리가캠바이오. 사실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 솟구칠 만도 한데 올라갈 때 타다가 못 가는 것 같고 올라갈 때 타다가 못 가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가캠바이오의 전망,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리가캠바이오입니다. 예, 리가캠바이오는 뭐 레고캠바이오 시절부터 사실 그 시장의 주목을 좀 받았던 이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쪽에 바이오 섹터 자체가 상당히 좀 수급이 많이 붙었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리가캠바이오로 바꾸면서 이 회사의 사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업무라든가 또 지금 연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이 회사가 마케팅 포인트가 좀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자기네들이 좀 부각시키지 않았던 ADC, 항체약물 접합제 쪽으로 상당히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R&D, 뭐 글로벌 R&D 데이, 그러니까 이 회사가 기자들 데리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6월 달에. 거기에서도 이제 상당히 좀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리포트들도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리포트들을 많이 좀 다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제 부분에서 어찌 보면은 리가캠 바이오만한 회사가 글로벌하게도 없다. 이리저리 봐도 글로벌 1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까지도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그 형태인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뭐 자금력도 탄탄하다 이제 이런 리포트들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회사가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있죠. 당연히 있지만은 그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나중에 그 기간으로 놓고 보면은 엄청나게 먼 훗날에 이를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사실상 그 먼 훗날의 일을
지금 기대를 하게 만들면서 올라온 걸로 치면은 4만 원 밑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2배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많이 올라왔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도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가를 쳐줄 만한. 여기서 더 가려면은 단기적으로 뭔가 좀 이 회사의 주가를 상방으로 좀 밀어 올릴 만한 무언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있기는 있어요.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까지 사이에 이 회사 뭐 LCB 14라는 그 중국 신약 승인을 이제 신청을 하는 이제 이벤트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작동을 할 수는 있겠다 싶은데 근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사실은. 승인 신청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승인 신청 이후에 또 중국 쪽에서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벌써 리포트에서는 뭐 신규 기술 이전 이런 얘기까지 미리 앞당겨 가지고 지금 단어를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망은 분명히 좋고 ADC 부분에서 분명히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지만 그것이 굉장히 장기 전망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뭔가 그 가시권에 뭔가 보여줄 만한 시장에 좀 내세울 만한 성과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은 좀 불확실하다 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주가는 많이 올라왔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 회사는 당분간은 박스권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가는 다시 84,000원을 넘어서 위쪽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회사는 일단은 목표가를 저는 한 8만 원 정도 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이 회사는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또 한 번씩 빠지면은 또 뭐 한 6만 원까지는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61선인 66,800원 정도 하고요. 예, 그리고 위에 목표가는 8만 원 정도로 일단 단기로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좀 멀리 봐야 되는 분석들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내려주셨고요. 자, 그래서 조금 짧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는 66,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아주시고 위로는 8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리가캔바이오 살펴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이제 미란 앵커님 시간일 듯 하셨는데 네. 한 종목 더 갈 거예요. 네, 저희가 그렇게 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네, 것 같아요, 오늘은. 맞아요. 이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날에는 저희 다 그대로 받아들여드리고, 그리고 그나마 좀 한숨 돌려갈 때는 이게 저희가 재밌게 맘대로 합니다. 그럼 한 종목 더 가볼까요? 그렇죠. 자, 종민님께서 그리고 또 채팅창 지분율을 네. 좀 높여주고 계시고요. 삼성 비메모리님의 YC, 젠마님의 SKC 종목 진단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계속 남겨주시죠.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더 이어서 가볼 텐데 어디로 가볼까요? 유튜브에서 행복하고 싶어요님의 종목을 네. 행복하시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행복한 종목이어야 될 텐데. 아닙니다. 뭐죠? 걱정 많으신 종목입니다. 큐렉스고요. 아하. 22,200원 10% 보유하면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6월 27일에 최저점 결국에 만 원 깨뜨렸어요. 9,2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요새 다시 한번 조금씩 시세가 붙어주고 있긴 한데 오늘 보시면 거래량도 살짝 실렸거든요. 근데 평단가까지 오기에는 지금 거의 2배 이상 절반 가까이 떨어진 종목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진단 도와드렸으니까 이 진단 내용 꼼꼼히 체크하셔서 행복하시라고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큐렉스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 회사도 참, 이 회사는 좀 제가 좀 의심스러워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작년도에도 그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 뭐 연내 승인된다 이래가지고 주가를 엄청 띄웠는데 2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뭐 10,000원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근데 이 회사가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예전에도 보면 인공관절 얘기로 주가 뭐 띄웠다가 또 그리고 나서 또 다 털어먹고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지금 로봇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하는 회사 중에 이제 하나예요. 이 회사가 이제 주로 실제로 하는 일은 그 임플란트 업체 진머바이오매트 그 인공관절을 그 유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통시키는 거 유통. 그거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또 이제 무역 사업 하는데 뭐 하냐면은 이제 그 팔도라든가 야쿠르트라든가 이런 데들 이제 식품 원료들 공급하는 그런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로메카라는 회사하고 로봇 사업 이제 뭐 원가 절감을 본격화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인공관절 로봇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또 다시 뭐 인공관절 얘기하면서 또 주가를 또 부양을 시킬지 어떨지 이제 한 번씩 때 되면은 그렇게 하니까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이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신빙성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지금은 이제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일단 손절선 정하겠습니다. 9,420원. 요번에도 여기 저가 깨지면은 이번에는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만 목표가 잡아드릴게요.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실 1차 목표가는 14,000원인데 조금 아쉬우니까 뭐 어차피 14,000원이나 16,000원이나 거기기 때문에 2차 목표가 16,000원으로 이렇게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기술적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큐렉소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진단 내려주셨는데 좀 아쉽게도 1차 목표가는 14,000원, 2차 목표가 16,000원 먼저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9,42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큐렉소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 이거 고영도 앞서 그랬었고 큐렉소도 그렇고 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맞아요. 흐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아, 그런데 이런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당히 이런 종목들이 많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랭킹쇼에 종목 진단 신청을 해 주시죠. 네, 그러면 볼까요? 어떤 뭐예요? 내용들이 채팅창에 나오고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별로 없네요. 자, 그러면 뭐 네. 이쯤에서 또 확인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랭킹쇼 주제 괜히 띄워드린 거 아니잖아요. 네, 그쵸.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동네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군데요. 자, 그러면 3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5위가 세종, 그리고 4위가 울산광역시 북구였고요. 3위는 어딥니까? 어딜까요? 3위는 바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가 11%였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율이 별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5, 4, 3까지 네. 다 11%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채팅창에 누군가가 장난으로 하신 것 같긴 한데 수원 영통구를 0으로 바꿔가지고 그렇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1, 2위권 안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1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이름부터가 영인데 영하다. 그중에 통이야. 영한대 중에 통입니다, 여기가. 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영통구가 아닌가. 그런 건가? 이런 넌센스 퀴즈로. 네. 뭐 연기 너무 잘하네. 그런 건가요? 연기력 일차일장 하셨어요. 오, 일치월장이요? 네, 발음도 안 되네. 이거 좀 놀라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후보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그리고 경기도 화성시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왜요? 장난 아니시래요. 진심이었대요, 영통구. 아, 정말입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1위까지 되는지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쯤에서 우리 또 종목 이야기 해봐야죠. 맞습니다.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좀 집중을 받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만나보시죠. 네, 1시간 사이에 많이 검색되고 있는 종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10위 안에 전체적으로 바이오주가 많이 있죠. HLB, 삼천당제약, 한국BNC, HLB 생명과학, 그리고 국전약품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삼성전자도 3위권에 놓여 있습니다. 소폭의 하락, 현재는 뛰고 있고 81,6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중 NCS 특허 부각되고 있습니다. 급제동과 관련한 그 급발진과 관련해서 거기서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그런 특허 관련한 종목이고요. 하스 신규 상장 종목이죠. 네오셈이 지금 1% 플러스밖에 되진 않지만 순위를 좀 크게 올리고 있는 종목이라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이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HBM과 CXL 쪽에 동시에 수혜를 받는다. 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고요. CXL 양산용 검사 장비 반입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BM, CXL 같이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간간히 있는데 네오셈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14,4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엔비디아 효과로 올랐다가 오늘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10위까지는 지금 이제 봤습니다. 별로 뭐 볼 게 없네요. 11위부터 보도록 할게요.
11위에는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와 있는데 계속해서 윗꼬리가 길어집니다. 이 시각에는 7.66% 상승을 하면서 99,800원 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진 테크놀로지가 이 시각에 8%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은 어제 질문을 드렸던 종목이죠. 2차 전지 정밀 금형하고 있는 기업인데 외형 성장을 하게 되면서 캐즘에도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드렸었는데요. 뒤를 이어서 나라 M&D가 올라와 있죠. 16%까지 강세를 띄면서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지금 급등세를 펼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프랑스 최대 자동차 기업 르노와 5조 원대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다 소식이 어제 나왔었죠. 이와 관련해서 나라 M&D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나라 M&D는 LG전자 쪽의 금형 관련한 그 부문을 스핀오프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현재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라 M&D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러한 수주 공시에 따라서 수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전기차의 배터리 팩을 생산한다는 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바닥권에서 6% 플러스 그래도 계속 선전 이어나가주고 있고요. SOS랩이 18%까지 강세를 띄면서 이 종목도 오늘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6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상장한 첫날에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됐고 이후에 연일 하락을 하다가 6거래일 만에 반등.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 고성능 차세대 라이다 상용화를 본격화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의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오게 되면서 모처럼 만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며 주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0.86% 플러스 펩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연일 양봉 뽑아내는 강력한 종목이죠. 현재 2%까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점 볼까요? 사상 최고치 현재 경신을 하면서 펩트론의 주가가 63,8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옵투스 제약도 5%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3천당 제약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천당 제약이 지분을 한 40% 정도 갖고 있는 계열사 옵투스 제약인데요. 옵투스 제약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특징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대규모 증설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한 차례 부각을 받았습니다. 넥슨 게임즈, 라이콤까지 해서 오늘장 자율주행이라든지 지금 순위에선 좀 내려가 있기는 하네요. ESS 관련해서 신성 ST 이런 종목들이 좀 검색이 되면서 테슬라 효과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초인데요. 어떤 모멘텀에 주목을 해볼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배터리, 신규 매수 관점 어디로 볼까요? 네, 오늘 올라오고 있는 배터리 그리고 요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중에서 지금 신규 매수하면 어떤 쪽이 괜찮은지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쪽으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 당연히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비만 치료제보다는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은 2차 전지 쪽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비만 치료제 쪽은 상당히 연초부터 핫했고 작년부터 이제 핫했던 섹터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비만 치료제 쪽에 노이즈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비만 치료제 쪽으로 너무 약값이 비싸다라는 뉘앙스를 살살 풍기고 있거든요. 이거가 이제 실제로 지금은 이제 기사 차원으로 나오지만은 행정부 쪽에서 어떤 조치를 들어간다든가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에 관련주들은 한번 조정을 좀 세게 받을 겁니다. 미국 쪽에서. 그럼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쪽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잠재적으로 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펩트론만 보더라도 펩트론이 제일 잘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가지고 뻗기보다는 아마 조금 쉬지 않을까 싶은 이제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라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따라잡기에는 저는 늘 따라잡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따라잡기보다는 강하긴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매수를 좀 해서 또 수익을 일정 부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하기는 좀 그렇고요. 전기차 쪽은 오늘 보시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둘 다 이제 5일선을 좀 타고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차트가 좀 안정화되어 가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대장주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전기차는 제가 2분기 실적 시즌 동안 제가 모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2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 전기차들 실적들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거다. 하지만 더 빠지지는 않으면서 바닥 따지기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같은 개념이고요. 그러면 아마 한 8월 한 중순 지나가면서부터 전기차 쪽이 이제 코스닥을 이끌어가는, 그 이제 메인 섹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뭐 에코프로라든가 또 PNT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져 있죠. 장비 쪽의 대장주들. 뭐 자리를 좀 이제 그 저점을 좀 잡으려는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모아가는 게 조금 더 뭐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굳이 뭐 지금 날아가는 비만 치료제 쪽을 따라잡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또 조정이 좀 들어오길 좀 기다렸다가 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중에서 요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펩트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배터리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죠. 에코프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좀 저점 잘 지켜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언급도 해주셨어요. 그때쯤에 네. 모아가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황가찬님. 네. 하나기술 갖고 계시고 2차 전지로 벌써 여러 번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종목 진단 신청은 한 번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그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바로 위에가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읽어야 되나요? 읽어드려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거 읽어도 괜찮을까요? 비만 치료제 부작용. 네. 뭐라고요? 바지에 쌌다. X 그래요. 비만 치료제를 먹는데 이 관략근 조절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진짜일까요, 이거? 이게 실제로 있는 일입니까? 루먼지 실제 있는 일인지 한번 저도 궁금해지네요. 오. 아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먹을 거 수가 아니에요? 없잖아요. 자, 그리고 꼬미남 손 팀장님, 남방을 입으면 영해지는 꽃팀이라고. 아, 근데 이거 며칠 전에 맞긴 얘기 맞아요. 아니에요? 맞긴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며칠 전에 놀러 가시는 날이었나요? 네.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멀리서 보고서는 다른 분인 줄 알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강하게 맞아요.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님께서 위에 보니까 에코프로, 그리고 애증형님께서는 포스코홀딩스. 이 닉네임 자체가 포스콜딩스를 보고 지으신 것 같기도 한데. 애증하는 형. 그렇죠. 애증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게 얽혀 있겠죠. 에코프로 포스콜딩스, 그러니까 2차 전지 그 코스닥과 코스피의 대표 종목들에 대한 진단 요청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 이런 타이밍인 만큼 바로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죠. 네. 앞서 신기수 전문가님의 입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에코프로 가보겠습니다. 오. 자, 이번에 유튜브 바람님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인데요. 매수 가격은 94,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박스권 하단인 줄 알았는데 U. 그러니까 에코프로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이런 이야기죠. 자, 에코프로의 오늘 현재는 일단 반등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9만 원 깼다가 다시 96,000원대까지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권입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사실 그동안 배신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네. 올라갈까? 아니야, 내려가. 올라갈까? 아니야, 더 내려갈 거야. 그러면 이번에 또 반복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언뜻 이제부터 모아가는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더 깊숙하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입니다, 전문가님. 예, 뭐 에코프로는 이제 뭐 시장에서 상당히 이 종목에 그 애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에코프로 돌아다 보면은 제가 에코프로는 정말 13만 원 위쪽에서 비싸다 말씀을 드렸어요. 13만 원 위쪽만 가도 저는 에코프로가 작년에 비싸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또 가더라고요. 또 가더니 거의 이제 3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제 예상이 완전히 이제 빗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미안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더니 또 밑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에코프로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이제 영업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에코프로가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에코프로가 15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뭐 15만 원 위로 가서 또 30만 원까지 갈 수 있나 없나 이거는 이제 수급에 달린 거지 실제 이제 제가 보는 에코프로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싼 거다 그거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 증권사들이 매도 리포트를 냈을 때 뭐 애널리스트를 엄청 욕 먹었겠지만 저는 그 매도 리포트가 잘못됐다거나 비합리적이라든가 물론 이제 친시장적이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매도 리포트들은 뭐 제대로 된 리포트였다라고 봐요. 단지 제가 좀 불만인 건 뭐냐면은 매도 리포트를 내려면 더 빨리 냈어야지. 왜 오버슈팅이 나온 다음에 매도 리포트를 냈냐.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불만인 것 중에 하나예요. 더 빨리 냈었으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이런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지도 않았을 테고 물린 사람들도 없었을 텐데 너무 나중에 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매도 리포트를 내버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는 이제 목표가는 저는 이제 1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가 그러면 더 여기서 올라갈까 안 갈까는 전기차에 대한 얘기들을 다 해야 되는데 전기차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매번 이제 그 월요일 날 거인의 시선 때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유튜브 4시에 유튜브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때 전기차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좀 풀어드릴 거고요. 저는 2분기 동안에 전기차 섹터에서 종목들 좀 매수하시라 모아가자는 관점입니다.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모아가다 보면은 2분기 실적 시즌에서 분명히 지지부진하죠. 왜냐하면 2분기 때까지 실적들이 안 나왔을 테니까. 하지만 3분기 때부터 실적들이 이제 개선들이 많이 될 거고요. 또 3분기, 4분기 또 내년 되게 되면은 지금 테슬라 쪽도 중국하고 뭐 중국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방어를 좀 하면서 어제도 보면은 이제 인도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예상보다. 이건 조금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로보택시 쪽이 되게 되면 로보택시가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로보택시 쪽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전기차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제 부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하반기 때 8월 이후 9월 달부터의 전기차 섹터가 반등을 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사실 제일 큰 부분은 뭐냐면은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에 이제 코스닥이 지금 많이 내려와서 뭐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과연 그러면은 어느 섹터가 주도권을 줄 거냐 이거죠. 그럼 많이 올라온 바이오 쪽이 주도권을 줄까? 아니면 아직까지 못 올라간 전기차 쪽이 주도권을 줄까? 둘 중에 하나는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기차 쪽이 올라가 줘야 된다. 쉬기도 많이 쉬었고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전기차 업황이 좀 개선되기도 할 거고 지금 뭐 이제 리튬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가격은 이미 바닥 찍었고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양극재도 지금 수출 부분도 보게 되면은 월별로는 지금 그 반등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전기차 쪽이 다시 반등이 하반기 때 나온다 봅니다. 2분기 동안에 뭐 계속 모아가시고 에코프로만 본다면은 14만에서 15만 원 정도가 아마 이제 목표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거 지금 잡고 계시는데 뭐 손절가 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모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좀 더 빠지면 또 5%씩 더 사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모아가도 될 만한 구간이다라는 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일 오후 4시에는 또 2차 전지 관련한 아주 상세한 얘기를 더 들어볼 수가 있겠군요. 네.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완벽한 정보들, 그 진단 내용들 꼼꼼하게 챙겨주실 분들은 내일 오후 4시 공개방송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에코프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태양광 관련된 뉴스가 있나요? 맞아요. 아니, 지금 바로 확인이 되지는 않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SDN부터 금양그린파워, 뭐 그러니까요. 대명에너지, S에너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 보면은 특정 구간에 갑작스럽게 훅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분들 꽤 많거든요. 네. 확실히 시장이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아마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 하나 좀 더 가볼까요? 네, 한 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꼬맹이님의 오. 종목이에요. 이름이 귀여우시네요. 네, 한번 봐볼게요. 콜마 B&H고요. 19,700원, 비중은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19,970원이 5월달 막판에 있었던 6월인가요? 6월 막판에 있었던 좀 최고가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아무래도 이쯤 사셨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 현재 구간에 위치해 있고 오늘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해모임 원재료 원산지 판별 특허를 획득했다라는 이슈가 11시 구간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길게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사신 걸 보니까 이분도 또 따라잡기 하셨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죠. 예, 너무 입이 아파서 이제 뭐, 제발 좀 따라잡기 하지 말자. 예, 조정이 들어올 때, 좋은 종목 있으면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조정이 들어올 때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수익 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도 또 따라잡기를 하셨어요. 20%나 그것도 들어가셨습니다.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하는 일은 주로 이제 건기식이나 건강기능식이나 아니면 이제 화장품 이런 쪽 하고 있고 또 유산균 제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시면 딱 느낌이 오죠. 그 무슨 엄청난 한번 터지면은 뭐, 조 단위의 어떤 매출이 나오는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니란 말이죠. 이 회사는 이제 좀 좀 아기자기하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좀 수익을 내는 이제 그런 회사로 봐야 되는데 다행히 좀 1분기 때는 이제 영업이익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조금 덜 나왔네요. 비슷비슷한 0.5% 좀 빠졌는데 2분기 때도 지금 작년보다 약간 좀 비슷비슷하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예, 좀 덜 나올 걸로 이제 보고 있고 지난번에 올라간 게 리포트가 잘 나와서 실적이 이제 저점을 통과한다 하는 리포트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번 올라갔는데 저점 통과한다는 거지 이게 그 얘기는 뭐예요? 실적이 바닥 잡고 있다라는 뜻이지 이제 실적이 올라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리포트에 지금 매수를 해버리셨어요. 덥석. 예, 그래서 조금 답답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는 2분기도 실적도 그렇게 뭐 엄청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오늘 나온 뉴스는 여러분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 뭐 그렇게 크게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지금 뭐 건기식 중에 이제 해모임인가 뭐 이제 그런 그 브랜드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첨단기라는 거를 원료로 쓰고 있는데 그 첨단기 원료가 어디 건지를 판별하는 유전자 분석법이 개발이 됐다 이건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주가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보고 있고 이 회사 올라오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대응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8,000원 올라오게 되면은 예, 그러면은 일단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다시 뭐 올라가든 말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해버리시고 지금은 이런 회사를 쳐다볼 때가 아니죠.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들 종목들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실적이 조금 더 담보되는 회사들로 하시고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절대 따라잡기 하지 마십시오. 네, 아무래도 딱 비중하고 이 매수가를 듣자마자 아무래도 따라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부터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용까지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진단까지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마지막으로 1위와 2위까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그 순위 가장 젊은 동네가 어디인지 알려주시죠. 알려주시죠. 역시 영한 애들 중에 통. 영통구가 네. 최고군요. 와, 무려 고령인구 비율이요. 여기만 10%가 안 돼요. 네. 9.3%. 그러니까 전국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2위도 만만치 않네요. 경기도 화성이 10.6%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젊은 동네를 찾아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 아쉽지만 랭킹쇼 이 시간 슬로울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영통 최고였어요. 자, 여기서 랭킹쇼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안내를 드리고 싶은 게 뭐죠? 저희가 아까 전에 태양광 뭔 이슈 있는
있나 했는데 저희 네. 증권통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뭐죠? 전국 산업단지에 원전 6개 규모의 태양광을 깐다고 합니다. 1시간 전에 올라온 속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랭킹쇼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